대구 인구 감소, 지방도시 소멸, 지방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해왔고 저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대구가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곳들은 시세를 계속 장기 우상향을 그릴 테고 또 언급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현재 가격 혹은 그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인플레이션 반영조차 어려운 위치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감 못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세요. 진짜 단언컨대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단순하게 매번 아파트를 소개나 하고 얼마짜리 아파트를 추천하고 이게 편하거든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적고요. 근데 왜 사지 말아야 할 위치나 주목해야 할 위치를 설명드리냐?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택도 없는 곳들을 설명해주고 추천하고 광고하는 게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 영상 보신 분들만큼은 진짜 5년, 10년, 20년 뒤에 람러 말이 맞았네 하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앞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앞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투자하실 때 분명 도움되는 자료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늘은 피해야 할 곳 두 곳과 주목해야 할 위치 두 곳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을 하지 않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지방도시 소멸과 대구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가급적 피해야 할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구 7곳과 동서변동에 있는 10층 이상 구축 아파트 반드시 피하세요. 물론 나는 아파트로 돈 벌 생각 없고 그냥 주식이나 사업으로 혹은 다른 쪽으로 돈 벌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최소한 상승장 때 남들 버는 만큼은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7곡 동서변동에 있는 10층 이상 구축 아파트는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첫 번째는 10층 이상 구축은 재건축이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저층 아파트들이 재건축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적률 때문인데요.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100평의 땅이 있는데 건물 연면적을 50평만 지었을 때 용적률이 50%인데요. 최대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남은 150평을 추가로 지어서 팔면 돈이 되겠죠. 그럼 시행사들이 땅을 사들여서 기존의 50평을 허물고 새롭게 200평을 지어서 파는데요. 근데 2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이미 200평을 다 지었으면은 부수고 다시 지어도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날 겁니다. 10층 이상 구축들은 현재 용적률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서울에 보면 20층짜리 재건축 한다고 난린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재건축 10층, 20층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그 땅의 가치가 굉장히 좋아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서울 여의도나 강남 등은 토지 한 평당 1억 이상의 가치를 보유한 땅들인데 그러면 그 땅을 사서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은 비용을 물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재건축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한 북구 7곳과 동서변동은 어떤가요? 과연 그만큼 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인근의 신축들은 상승장 때 충분한 수요를 반영해서 시세가 오를 수 있는데 구축을 고민 중이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위치는 대구 외곽지 아파트들입니다. 신축 아파트여도 사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곽지는 동구 외곽, 북구 외곽, 달성공 외곽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심이라 볼 수 있는 중구, 범호 이쪽과 멀어졌다고 외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학군과 교통이 고루 잘 갖춰진 그런 곳과 거리가 있는 생활권을 외곽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대구 끝자락인데 내 기준엔 조용하고 좋은데 애들도 다 컸고 공기도 좋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라는 건 본인 기준이 아니라 다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사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난 집값에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디든 편하게 사셔도 돼요.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사회초년생일 때 친구는 강남에 회사가 발령이 나고 본인은 파주에 나셨대요. 근데 그 친구는 현재 20억에 육박하는 집에 거주를 하시고 교수님은 5억 하는 아파트에 삽니다.
이걸 봐도 난 집값에 관심 없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최소한 관심 없어도 좋은 곳에 살다가 자녀를 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 외곽지를 피하라는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옆 나라를 살펴보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점차 사람들이 대형 병원 있는 곳,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하죠.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위치나 새로운 인프라를 계획하고 개발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존 도심지에 좀 더 투자해서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겠죠. 이런 추세가 반복될수록 외곽지나 도심지가 점차 자산 가치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과연 일본만 그럴까요? 현재 대구 개발 계획을 보면요. 점점 기존 도심지를 살리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조경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백억, 수천억이 든다면 현재 도심지를 좀 더 호화롭게 만드는 데는 좀 더 경제적으로 아끼고 효과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살고 싶어하는 도심지와 생활권이 많이 떨어져 있다 싶은 곳은 한 번 더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외곽지인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선 조언 드릴게요. 다음 주목해야 할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뻔하게 범어내거리, 범어동, 만천동, 축전동, 감삼동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다들 좋고 앞으로도 좋을 곳인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현재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주목은 덜 받지만 앞으로 분명 현재보다 훨씬 가치 있는 그런 곳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X코선이라고 불렸던 4호선 위치 중에 검단, 복현, 신암 쪽을 주목하세요. 현재 이미지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기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4호선에 들어오면은 단언컨대 싹 바뀝니다. 물론 현재 복현동의 가치는 많이 올라갔죠. 예전 사실 속된 말로 할렘과 같은 이미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꾸준히 많은 세대가 몰리고 그에 따라서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암동도 마찬가지죠. 동대구 구역이 있는 신촌동 인근의 신암동은 많이 가치가 상승해 있는데요. 복현 신암 쪽 라인은 과거 정말 노후화돼 있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거예요. 또한 검단동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X코선이 있고 공장 많고 조용하고 유통단지 있고 뭐 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여기 살라고 하면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에도 언급드렸지만 X코선이 들어오면 진짜 가치는 급등할 겁니다. 보통 지하철과 같은 교통 호재가 있으면 세 번의 상승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발 호재가 터졌을 때, 두 번째는 착공에 들어갔을 때, 즉 공사 시작을 알릴 때, 마지막은 준공하여 개통할 때 이렇게 세 번의 상승입니다. 현재 착공 정도 수준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사람들이 이미 과거 이미지에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 X코선 가치나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나가는 라인들 한번 보세요. 죄다 땅의 가치들이 대구에서 엄청난 곳들만 지나갑니다. 경대 북문도 사실 엄청난 상권인데 지하철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동대구역을 지나서 범어, 수성, 구미운동장 좋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까지 접근 가능합니다. 정말 접근성이 뛰어나시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탈바꿈을 할 곳은 저는 검단동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호 워터폴리스 개발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업, 주거, 물류 등 복합도시로 개발하려는 목적을 둔 개발 계획입니다. 주거단지는 약 4,000세대가 들어오고요. 근데 지금처럼 공단이 발달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 중점을 두고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구에 약한 일자리를 개선하고 금호강변 테마거리를 계획하는 총 사업비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개발 호재입니다. 무려 1조 2천억 원입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대구 3호선 7고 끝에서 수성구까지 긴 노선을 짓는데 그때 들어간 사업 비용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X코선이까지 지나가거든요. 대구시에서 단순하게 그냥 노선을 추가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미래에 달라질 그리고 많은 수요와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된 노선이죠. 때문에 현재와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입지를 그리고 선호도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또 주목해야 할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일대입니다. 왜 여기는 동네가 아니라 중구라고 말씀드리냐면 생각보다 중구가 넓지 않아요. 면적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현재 개발 호재와 개발 집중도로 따졌을 때 가장 압도적인 비율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곳은 청라 언덕역과 태평로 라인이겠죠. 청라 언덕역 라인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요. 아파트 값도 그에 미치고 있습니다. 핵심 위치라고 볼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명덕까지 내려간다면 1, 2, 3호선 대구에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가장 우수하죠.
아직까지 학군이나 생활 인프라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거단지가 없어서 굳이 생활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중국의 가파른 인구 추세가 보여주듯이 최근 엄청난 세대가 몰리면서 급격하게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택배로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대구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었죠. 대구 중구 수창동, 대구역 인근 고성동 일대 아우르는 곳을 태평로라고 불렀는데 1만 세대가 넘어가는 엄청난 대단지 사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통까지 1호선, 3호선에 더 나아가서 대구 경북 광역철도까지 호재가 터지면서 더더욱 미래가 탄탄한 위치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중구 말씀드린 이유는 따로 있죠. 앞에서 제가 피해야 할 곳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 대구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대형 병원과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교통 편의성을 우수한 곳을 찾게 되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대구에서 현재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구도심 살리기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대구도 왜 그럴까요? 새로운 도심지 발굴보다 기존에 잘 갖춰진 인프라를 새롭게 개선하는 게 훨씬 가성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외곽지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대구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광역시 또는 시방도시의 전체가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비해서 피해야 할 곳 위치 두 곳과 주목해야 할 위치 두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감 못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세요. 진짜 다른컨대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이미 그래왔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거든요. 물론 피해야 할 곳들은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같이 급락을 하거나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피해야 할 곳 계시더라도 향후 계획만 잘 짠다면 충분히 피해 없이 자산 가치를 불려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조회수만 바라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어필하고 광고하고 좋다고 홍보하는 거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현재 이사나 투자나 실거주 아파트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아래 댓글로 이메일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다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